풍산이 팔척귀를 시켜 왕궁을 파괴하려 한 이유? 태후에 소름 끼치는 비밀에 숨겨진 진실? 때는 200여 년 전, 조선에 큰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중심에는 외세의 침략자가 있었습니다. 일본 장군, 이른바 외장이라 불린 그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조선 땅을 피와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원한과 저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주술사들은 이 외장의 시신에 강력한 저주를 걸었습니다. 새 말뚝과 검은 투구로 그의 시신을 봉인한 뒤 조선 왕실의 혈맥이 흐르는 깊은 궁궐 속 가장 신성한 자리에 그 악귀를 가두었습니다. 이 저주는 왕실의 피를 끊고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려는 외세의 사악한 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저주와 죽음이 밤마다 번져갔습니다. 팔척귀라 불리는 이 악귀는 조선 왕가의 혈통을 끊기 위해 매일 밤 원한을 부르짖으며 궁궐을 피와 공포로 뒤덮었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었습니다. 외세의 저주, 침략의 상징, 그리고 조선을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주술사들의 악의가 깃든 존재였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조선의 무녀와 승려들이 수차례 봉인 의식을 치렀음에도 팔척귀의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에 남은 원한의 기운과 왕실의 죄악이 쌓일수록 팔척귀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맹인 무당 풍사는 어릴 적부터 이 저주의 실체를 예감해왔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궁궐의 붉은 기운과 저주의 맥동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왕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풍사는 조선과 외국의 주술 경계를 넘나들며 팔척귀의 힘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사는 팔척귀를 자신의 몸신으로 삼아 궁궐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능력은 봉인, 소환, 빙의, 살날리기 등 다양했으며 그 이면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풍사는 팔척귀를 천지 장군이라 부르며 그를 몸주신으로 삼아 궁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자 이정은 팔척귀의 저주에 잠식되어 죽음의 문턱에 내몰렸습니다. 다행히 만신열이의 할머니 널떡이 용왕의 신물로 만든 경기석을 들고 궁궐에 입궐했습니다. 중전마마, 이 경기석은 용왕의 신물로 만든 것입니다. 세자께서 반드시 몸에 지니셔야 합니다. 대비는 아들 영인대군을 세자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한 무당을 찾았고 그렇게 풍산을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풍산은 악귀를 다루는 타고난 신금 능력을 지닌 자였으며 그의 힘은 궁궐을 뒤바꿀 만큼 강력했습니다. 한양에서 쫓겨난 여리와 강철은 팔척귀의 기운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가섭 스님이 있는 산사로 향했습니다. 여리는 윤갑의 혼을 되찾기 위해 강철을 몸주신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은 몸신 의식을 치렀지만 의식이 끝난 뒤 여리는 자신의 기운을 살폈으나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강철은 주먹을 꽉 쥐며 천년을 기다린 절박함과 좌절을 동시에 맛보았습니다. 내가 여리의 몸주신이 되면 다시 하늘로 오를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내 힘이, 이 몸이 아직도 부족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강철의 마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결연함과 영원히 이 땅에 묶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여리는 강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언젠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포기하지 마. 몸주신 의식의 실패는 여리와 강철 모두에게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안겼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팔척귀의 저주를 풀기 위해 더욱 단단히 결속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의 운명적 동행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여리의 주된 능력은 귀신을 볼 수 있는 것과 주술을 통해 악귀를 소환하거나 퇴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등급의 악귀는 가볍게 퇴치할 수 있었고 그녀가 사용하는 무구를 통해 중급 악귀까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상급 이상의 강력한 악귀를 상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 널떡이 전해준 용왕의 신물, 경기석을 잃어버린 탓에 그녀의 방어 능력은 현저히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잃어버린 경기석이 다시 여리의 손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비는 선대왕의 후궁으로 들어와 영인대군을 낳았지만 당시 중전이 존재했기에 늘 뒷방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을 품은 대비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중전에게 살을 날려 그녀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정통 세자인 이정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선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정이 왕위를 계승하며 대비는 물러났지만 그녀의 야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호시탐탐 왕위를 되찾을 기회를 노리던 대비는 더 강력한 능력을 지닌 무당, 풍산을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13년 전 대비는 풍산을 이용해 이정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풍산은 자신의 천지 장군이라 부르는 팔척기를 이정의 몸에 빙의시켜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이정의 상태가 악화되자 당시 좌정은 평소 친분이 있던 가섭 스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스님은 만신넙덕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이정은 궁궐 내 모든 무녀를 내쫓고 주술 행위를 금지하는 국법을 세웠습니다. 이후 중전을 맞이해 동궁 이광을 낳으며 왕권을 굳건히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풍산을 곁에 두고 왕위를 차지할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신널떡이 죽고 그녀가 남긴 경기성마저 사라지자 대비의 음모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새로운 표적, 어린 동궁 이광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진한 동궁은 팔척기의 저주에 쉽게 잠식당해 광기를 부리며 서서히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열의와 강철의 활약으로 동궁 이광의 몸에 깃든 팔척기를 떼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동궁은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 과정에서 대비는 또다시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동궁전 밖에서 풍겨오는 심한 악취는 13년 전의 트라우마를 생생히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대비는 맹인 무당 풍산을 찾아가 팔척기를 다시 불러내지 말라고 다그쳤습니다. 대신 아들 영인대군이 악귀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며 그의 옷자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풍산이 모시는 팔척기의 저주가 영인대군의 몸을 집어삼키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대비는 다시 풍산을 찾아가 영인대군에게 깃든 악귀를 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풍산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동궁에게 빙의시켜 악귀를 제거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대비의 꼭두각시처럼 보이는 풍산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비를 이용해 왕실의 혈통을 끊고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풍산은 원래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복수심에는 단순히 눈을 잃은 것 이상의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풍산은 어릴 적부터 궁궐 무속을 책임지는 명문 무당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가족이 모두 처형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왕실은 한때 풍산의 신통력을 이용했지만 일이 잘못되자 모든 책임을 그와 그의 가족에게 떠넘겼습니다. 풍산이 가장 믿었던 스승과 동료들마저 그를 배신했고 사랑하는 연인마저 그를 감쌌다는 이유로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상실과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풍산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원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단지 두 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연인, 신분, 명예 그리고 인생 전체를 왕실에 빼앗겼습니다. 밤마다 홀로 방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던 풍산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왕실은 내 능력이 필요할 때만 나를 곁에 두고 일이 잘못되자 나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까지 버렸다. 내가 잃은 것은 두 눈이 아니다. 내 피부치, 내 연인, 내 이름, 내 삶, 이 궁궐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반드시 돌려받겠다. 왕의 피가 마를 때까지 이 저주를 끝내지 않겠다. 한편 팔척기가 다시 나타날 것임을 알게 된 왕 이정은 한양에서 쫓겨난 열의와 강철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열의는 이 기회를 이용해 팔척기를 끌어내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야만 팔척기에 먹힌 윤갑의 혼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산의 복수는 점점 더 치밀해지고 팔척기의 저주는 궁궐을 집어삼킬 듯이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열의와 강철은 윤갑의 혼을 되찾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고 왕 이정은 저주의 그림자 속에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대비의 음모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리고 궁궐 깊은 곳에서 깨어나는 그 존재는 무엇일까요?